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주식 대응 잘 하셨나요?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34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은 박스권이 완전히 좀 갇힌 흐름, 갭을 메꾸지 못하고 지수는 정체 구간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좀 갇혀져 있었지만 종목에 대한 체감은 많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5G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오면서 모처럼 만에 시장에서 좀 기지개를 활짝 펴서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좀 만족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차익 실현 한번 호재 나오면서 급등 나오다 갑자기 급락으로 반전된 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이번 주에는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뭐 테마주들, 뭐 경협 관련된 테마주들, 그 다음에 그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들, 그 다음에 오늘은 IT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과 소재 관련된 주식들로 좀 번지고 있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번지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시장은 이슈 모멘텀 플레이로 좀 가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종목을 좀 잘 고르면 좀 좋은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시장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명인들의 이 복귀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134선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주죠, 2주. 2주 동안 횡보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횡보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시장이 아직 상방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고 2주 동안 시장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눈치, 장세. 그죠? 그럼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장에 좀 호재는 없었느냐? 이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호재는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 펀더멘탈이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이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호재가 없었진 않았어요. 그죠? 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설 거다라는 외국계 좀 긍정적인 이런 보고서도 좀 있었죠. 그러면 이제 호재만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악재도 있었습니다. 악재. 그죠? 악재도 있었죠. 지금은 보류가 됐지만 대북 좀 악재가 있었죠. 군사 긴장이 잠깐 됐던 요 부분 때문에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주식들도 급등 흐름이 있었고 또 급락한 흐름들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죠? 경협 이슈보다는 좀 수소 이슈 쪽으로 좀 포커스 많이 옮기면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화려한 시세가 한번 멋지게 났죠.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확 번지게 되는 이런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터졌지만 이제 5G 쪽도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이 미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5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수주 받을 걸로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좀 기사가 있었죠. 이 내용들이 버라이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제 통신사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그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확 우르르 하면서 오늘 멋진 흐름이 일단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에 대한 호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3월 요 1440선을 좀 기록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좀 지났는데요. 3개월이 좀 넘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악재만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아니에요. 악재만 있지 않고 호재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무한대의 양적 완화도 있었고 부실 채권에 대한 연준의 채권 매입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도 악재도 있었고 호재도 있었고 요 구간도 악재도 있었고 호재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1300짜리, 1400짜리, 1500짜리, 1600짜리는 1700짜리, 1800짜리는 그죠? 이런 자리는 악재가 나와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80조만 벌어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840은 회복은 해주니까. 그죠? 요 1840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 근거를 댔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4월달 동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80조에 대한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컨셉만 잡히면 기본 1840은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싼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악재들은 버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 자체가 비싼 가격이 아니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 가격이 아니거든요. 즉 거품이 없는 가격이고 오히려 할인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2000선을 넘어가면서부터 2100, 220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경기 펀더멘털이 좋아진 게 있느냐라고 보면 없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된 게 있느냐, 시장에 짓누르고 있는 이 불확실이 해결된 게 있느냐라고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아이폰 이 출시를 좀 앞두고 그죠? 가을에 12 출시를 앞두고 지금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가 플로리아 같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폐쇄 조치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공장 셧다운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유동장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죠?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대기 매수세는 시장에 풍부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 유동장세, 그죠? 요것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펀더멘탈의 훼손 요인, 요거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버틴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갖춰져서 버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관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금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갭을 메꿔주는 요 지점에 돌파되는 이런 식의 좀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돌파가 되면, 그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되면 추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준 양봉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저기 밑에서 이어지고 있는 요런 식의 어떤 상승 이 트렌드가 벗어났을 경우 언제든지 이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번 구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저는 현금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주도주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위주로 병행해서 가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징후들이 있어요. 징후. 우리가 이제 그 우물을 팔아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 땅이 뭐 적는데 뭐 습기가 찬다든지 젖는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동물들이 막 움직인다든지 해일이 막 나타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징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저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코로나19 수혜주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좀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빅사이클의 중심은 저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 거고 이들 주식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변동성을 좀 키우면 종목수를 좀 줄이고 10% 먹을 거 한 5%만 먹고 20% 먹을 거 한 15%만 먹고 30% 먹을 거 한 20% 정도만 먹고 현금 관리나 종목수 관리를 더 우선해서 하는. 이해되죠? 2달, 3달 동안 열심히 벌었던 요 수익을 지켜야 수익인 거지 뭐 그냥 무조건 가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걸로 있다가 한순간에 며칠 만에 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전 보수적으로 주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측보다는 좀 대비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5G와 관련되어서 삼성전자, 미국 버라이즌 수주 관련된 추진 이슈도 있어서 5G 급등 흐름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 미국 상원에서 홍콩 자치법 관련된 만장일치 주요 변수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2차 팬데믹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악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악재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커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좀 대비할 수 있는 하락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들 많이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는 수익 병행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과 그다음에 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서 조금 더 계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 최우선으로 보면서 리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들 좀 몇 개 볼게요. 오늘은 다양하게 좀 보겠는데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SNS텍이 10%대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NS텍은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죠?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이 국산화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번 구간 대장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거든요. 이 SNS텍하고 같이 시세가 뻗었던 대표적인 주식이 FST 같은 주식이 있죠. 이게 오늘 한 20%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3,200원에서 5만원 한 5% 조정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다가 보면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뭐 계속 가기만 합니까? 그런데 이쪽은 IT 섹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크게 한번 일어섰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한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알테오젠이 차익 매물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알테오젠이 여기서 4조 7천억에 해당하는 호재가 나왔는데, 그죠? 4조 7천억에 관련된 이 호재,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재가 나왔는데 차익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여태까지 바라봤던 사람들이 뉴스 나오고서 차익 실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 대장이었잖아요. mRNA 관련되어서. 그죠?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넥신도 요번에 보면은 뭐 하이르킨 7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성장 호르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 임상 관련돼 가지고 백신 쪽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도 보면은 호재가 나와서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 관련된 섹터들과 그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는 전혀 다른 업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에 반응을 한 거예요. 주가가 좀 위치가 고가권에 있는 주식, 신고가가 돌파되는 주식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생기더라 이겁니다. 알테오젠으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알테오젠에서 뭘로 번진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 쪽으로도 번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섹터 쪽으로도 차익 실현 욕구를 키우더라 이거예요. 번지는 거죠. 징조. 그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크게 조정은 안 나옵니다. 28만 9천 원 찍고 나서 한 4일 동안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한 3일 동안. 그 다음에 카카오도 보면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뭐 약보합세 정도의 흐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게임주 보게 되면 NC소프트 큰 조정은 안 나옵니다. 5일선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은 바이오 제약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시장에서 주도했던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그룹들과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주도 역할을 못했었을 때 집단을 이루어서 시장을 이끌었던 이번 구간의 리더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리더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는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일부 나온다거나 또는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선택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호재 나오는 주식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주들 가운데서 그나마 성장성은 있는데 그동안 못 올라갔던 대표적인 5G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같은 시기에 재료를 만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진 시스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왕따였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왕따였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에. 왜냐면은 5G 관련된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미 시세가 터진 상태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이제 따끈따끈한 또는 새로운 이 이슈 트렌드한테 밀린 거죠. 수소 테마한테 밀린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코로나 백신 관련된 테마로 밀린 거고 코로나 항체나 이쪽 생산했다 뭐 백신 관련된 걸 뭐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테마들 쪽으로 이제 갔었던 자금 또는 비메모리나 또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테마 쪽으로 가니까 5G 관련된 주식들이 나쁘지는 않는데 그죠? 그들 주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하거나 가격 부담을 느끼니까 어디 갈 만한 거 없나? 그러니까 이제 5G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었는데 그 재료가 어제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진스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한 20%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46,850원까지 그죠?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KMW 그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쪽 관련된 납품 비중이 있거나 관련 매출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급등 흐름이 나오죠. 5G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슈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5G 관련된 이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이슈 플레이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G의 급등 흐름이 나온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 주도주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식들이 추세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신호를 주는지 이 여부가 조만간에 좀 판가름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들이 중간중간에 신호를 보여주고 있더라. 알테오젠의 어떤 가격 조정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 제넥신이 호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익 실현 효과가 조금 생기면서 이제 막힌다거나 이쪽이 막히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걸고 넘어지는 거고 이게 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2,000 이상 다 비쌉니다. 지금 시장은. 근데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유동성 자금들이. 신용거래 증가에 의한 이 자금들은 무너질 땐 금방 무너집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강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구간일수록 오히려 더 현금 관리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만약에 시장 흔든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도 요번에 단기 가율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주식들 호재 나온 주식들은 한번 좀 이 시간 좀 챙겼다가 좀 다시 밑에서 잡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CJ 말씀 좀 드렸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을 보면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인데요. 이 CJ뿐만 아니라 랩지노미스도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된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2만 원대에서 이제 이번 주 좀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죠? 위치가 달랐던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상자이엘.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 밑에서 지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좀 장중에 잠깐 반등 시도했었던 주식들. GC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반등 좀 시도했지만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이전에는 좀 없이 차별화 흐름으로 갔었는데 동조화되는 흐름이 이번에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코로나 2차 확산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더 좀 새로운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좀 단기간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만약에 동조화 나오지 않고 일부 주식들만 가거나 만약에 하방 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 좀 그 치료제 쪽, 이제 백신 쪽 이쪽으로 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70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건 시장이 하방으로 됐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261250 이거는 이제 달러 선물인데 환율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30065 요거는 이제 빅스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이오 제약, 삼성 바이오나 이제 셀트리온 이런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대로 주도주 위주로 계속 순환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제약하고 진단키트 위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들 주식이 무너진다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해지 상품도 좀 병행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참고 잘 하셔서 쌍홍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